남궁원의 아트 컬럼, 마니프 아트페어 27년간의 대단하게 막을 내리다. 표지작가 정철규, 2021년 그림 일기전. 파리에서 전시하는 일리아 레핀, 러시아의 영혼을 그리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개최되는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무. 이육로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박인경, 내 방 창 너머. 환기미술관 본관에서 전시하는 김환기 그리다, 드로우. 남송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이명수 초대전. 아트컬럼니스트 이종태의 미국의 국민화가 토마스 킹케이드. 마니프 26회, 구상대제전 16회, 마니프 아트페어 27년간의 대단의 막을 내리다. 마니프는 프랑스어의 새로운 국제미술을 위한 선언과 포럼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신조어이다. 1990년 프랑스 유학에서 귀국한 김영석 씨는 당시 압구정동에서 아미갤리를 함께 운영하다가 인수하여 우연히 화랑 대표가 되었다. 그 후 김 대표는 해외 미술 시장을 파악하고자 93년에 휘악, 94년에 아트바젤 등 세계적인 아트회에 직접 참가하여 견문을 넓히고 1995년 마침내 국내 최초로 최대의 아트쇼 마니프를 기획한 것이다. 그 외에도 아트퀄리온 시카고 아트회에 참여했다. 당시 1995년의 국내 미술시장은 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한국화랑미술제가 아트페어 성격 전시였는데 판매 시장은 빈약한 상태였다. 화가들은 유일하게 화랑미술제라는 대형 전시에서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작품을 홍보할 수도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화랑의 횡포로 작가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시절이었다. 화랑미술의 성격은 화랑이 좋은 작가를 발굴하는 역할과 아울러 미술시장에 내놓고 작품을 판매하여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그림을 파고 사고 파는 중개자였는데 갑자기 화랑 고유의 판매권을 마니프라는 대규모 아트페어가 나타나서 독식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창립 당시 화랑가에서는 빅뉴스로 미술시장에 불이라도 난 듯 난리가 났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마니프는 직접 작가를 공모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예술의 전당 1층부터 3층 전체 100여 개의 부스를 만들어 작가를 무료로 군집 개인전을 개최한 것이다. 당연히 화랑가에서는 김영석 대표가 화랑가의 2단화로 혜성같이 나타나 한국 미술시장을 주도하니 밥그릇 빼앗긴 양 협회는 징계를 운운하다 간신히 설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전당 전층에서 한결같이 27년간 3천여 명의 작가와 전시를 한 바 있으며 사반세기의 전시 역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난달 2021년 10월 전시로 마감을 선언하니 아쉬움이 많다. 12월에 표지작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요즘 정철규 작가가 12월에 전시하는 것을 테마로 해서 기사가 나갑니다. 그림으로 일기를 작업한다고 그러는데 그 동기가 어떤 건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작년 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온 세계가 힘들고 그런 시기를 맞아가지고 나 자신도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다고 여겨져서 2020년에 정철교라는 자화상도 그려가지고 자화상 속에 그런 아픔을 그림 속에서 배어 나오도록 그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막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고 더 이게 자꾸 이렇게 더 깊어지니까 21년에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의 내 삶을 한번 기록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림 그리는 것이니까 비록 또 내 개인 삶이지만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번에 표지에 이렇게 월간아스 12월에 표지작가로 그 그림 일기를 여기다 실었는데 이 붉은 톤이잖아요. 늘 우리 정철규 작가의 조용 언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독자들 위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주로 이제 붉은 선을 쓰고
또 원색을 주로 쓰고 하는데 이번 작품들은 거의 선 위주로 작업이 주로 많이 됐습니다. 충분한 시간 여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붉은 선을 저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그 피가 이렇게 화면을 막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듯이 내 화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와 그다음에 또 여기 제가 사는 곳이 또 간절곶이라고 또 우리나라에서 해가 1월 1일 날 해가 가장 많이 먼저 닿는 그 해 뜨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해가 뜨고 해가 있고 밝고 그다음에 또 저희 집 바로 옆에 또 원전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햇빛과 원전도 발전이고 빛이고 또 햇빛도 빛이고 이래서 그래서 피와 빛이라고 나는 내 쓰는 그 컬러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좀 우리 정철교 작가가 또 조형호는 특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림 일기로 365장을 그린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정말 화가들 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전화를 드렸고 하여간 다음에도 더 좋은 작업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리아 레핀, 러시아의 영혼을 그리다. 파리 뿌띠팔레에서는 최초로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1월 23일까지 러시아 예술의 거장 일리아 레핀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일리아 레핀의 작품들은 프랑스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19세기와 20세기 러시아 회화 역사에서 필수적인 지표로 여겨진다. 이번 뿌띠팔레 일리아 레핀의 회고전은 모스크바 국립 트레차코프 미술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국립박물관, 헬싱키의 아테네움 미술관에서 대여한 약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그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심도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당시 러시아 예술계의 핵심 인물이었던 레핀은 문학, 음악, 과학 등 문화적인 다양한 측면에 관심이 많았으며 작가 톨스토이, 작곡가 무소로그스키, 컬렉터인 트레티아코프 등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교류를 하였다. 이번 전시는 14개의 주제로 세분화되어 전시되고 있다. 러시아의 모든 격변을 직접 겪은 레핀은 특히 러시아의 심오한 역사적, 사회적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작품에 반영하였다.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회화의 거장이라 불리는 일리아 레핀은 중량감 있는 구성과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화면 속에 러시아의 역사와 민중의 삶을 담았으며 내면의 심리 묘사가 탁월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는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이라는 타이틀로 11월 1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열리고 있다. 박수근의 예술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대규모 회고전 형식의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연다. 박수근 화백은 1914년 태생으로 1965년까지 작업을 했으며 보통학교만 졸업하고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하여 조선미술전람회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옛날 국전입니다. 관전을 통해 화가로 데뷔했다. 전시 구성은 박수근 화백이 화가를 꿈꿨던 소년 시절부터 51세로 타계하기 전까지의 생애를 연대기 순으로 구성해 놓았다. 박수근의 시대를 읽기 위해 독학, 전후, 화단, 서민, 한국, 미 네 가지의 키워드를 제안하며 1부 밀레를 사랑한 소년, 2부 미군과 전람회, 3부 창신동 사람들, 4부 봄을 기다리는 나목으로 보여준다.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이래 한국적, 토속적, 미감 대표적 박수근과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이래 한국적, 토속적 미감 대표 작가 박수근 그의 시대를 재조명하는 전시가 될 것이다. 이흥도 미술관에서는 21년 10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획전 박인경 내방
라는 타이틀로 이응로 화백의 배우자이자 한국 현대미술계의 주요 여성 화가 중 한 명인 박인경의 최근 신작을 중심으로 한 수묵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가 이응로 미술관에서 열린다. 현재 프랑스 보쉐르 시엔에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1, 2 전시실은 2020년 2월 21일 사이에 창작된 박인영 화백의 신작을 중심으로 프랑스 보쉐르 시엔의 자연을 담은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3, 4 전시실은 자연 풍경과 일상적 사물을 그린 이응로 작품들을 선별했다. 이응로는 박인경의 예술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응로 화백의 작품을 통해 박인경의 예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이번 전시의 대부분 작품은 자연 풍경을 담은 것으로 그녀의 생활 공간을 둘러싼 주변 풍경에 대한 화가의 따스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만 95세의 나이에도 불굴의 의지로 신작을 그려내는 박인경 화백의 삶에 대한 태도와 시선을 느껴볼 수 있는 전시이다. 환기미술관 본관에서는 9월 28일부터 12월 말까지 김환기 그리다 DRAW 드라우 환기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김환기 그리다 드라우는 뉴욕에 도착한 1963년부터 1974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김환기의 마지막 예술 여정을 조망한다. 김환기 그리다 드라우에서 드라우는 이끌어내고 반응하게 하고 도출해내고 일련의 예술적 제스처를 아우른다. 김환기는 20세기 한국 미술의 아방가르드와 추상회화의 선봉에서 민족 정서와 철학을 고유의 조형 언어로 승화시켜 서정적이며 현재적인 작품 세계를 구현한 한국 미술의 대표 작가이다. 김환기 작품 세계의 시각적 전달에 더해진 공감과 교감의 예술 세계에 대한 이해와 교감의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미술관에서는 12월 2일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 이명수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이명수 작가는 한지와 향불을 사용해 반복의 과정을 통한 중첩된 이미지를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어릴 적 창호지문을 통해 비춤에서 보이는 투명의 느낌을 본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창호지에 걸려진 우리 전통의 족보와 자연의 빛은 패턴의 속도감과 항향성을 날카롭게 들어오는 빛과 달리 은은함과 부드러움이 더해진다. 작가는 전통적인 요소가 가진 불에 그을린 듯한 겹겹이 쌓여진 자국들을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들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조화로운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깨닫게 되는 것이다. 겨울 풍광이 아름다운 12월에 가평의 맑은 물소리와 함께 예술여행을 떠나보길 바란다. 미국의 국민화가 토마스 킹케이드, 아트 컬럼니스트 이종태. 토마스 킹케이드는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일화로 인해 미국의 국민화가가 됐다. 그는 처음부터 잘 나가는 화가가 아니었다. 그의 가족은 빚에 독촉당하는 등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자신의 그림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멸시당했고 그의 그림 역시 형편없다고 취급당했다. 이 과정에서 토마스 킹케이드는 스승 글렌에게 내가 사랑하고 너의 그림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한 그림을 그리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이에 토마스 킹케이드는 처음 그림을 그리게 된 목적은 엄마를 위해 집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만큼 생계를 위한 것이 자신의 엄마만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스승의 말은 통했다. 그는 엄마를 향한 마음을 그림에 가득 담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했다. 즐거워하는 엄마의 모습에 감동되어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그림을 그려 선물했고 크리스마스에는 직접 그린 그림을 넣은 카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후 토마스 킹케이드는 자신의 그림을 팔기 위해 미술상을 찾아다녔고 여러 곳에서 혹평과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결코 그의 뜻을 굽힐 수 없었다. 그는 고생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글렌의 교훈을 얻었고 이후 어머니와 함께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곧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자신의 그림을 선물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정성과 그림에 감동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전 세계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의 그림이 실리게 됐다. 가난했던 그는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그림을 가장 많이 파는 화가로 거듭났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 화가가 된 토마스 킹케이드는 빛을 이용한 그림을 많이 선보였다. 밝고 따뜻한 느낌을 준 그림 덕에 그는 20세기 최고의 빛의 화가로 인정받았다. 마이 아트 뮤지엄에서는 11월 25일부터 2022년 4월 10일까지 샤갈 특별전이 열린다. 마이 아트 뮤지엄에서는 기존 국내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샤갈 전과는 달리 그간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서라는 주제와 함께 샤갈의 유적이 소장하고 있는 강기슭의 부활, 푸른 다윗왕 등 220여 점을 공개한다. 샤갈은 성서를 주제로 한 작품을 그리는 시간 동안 전쟁과 학살로부터 고통받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그의 예술 세계를 펼쳤다. 이런 샤갈이 성서를 통해 전달하는 인류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연말 따뜻하게 감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트 선제센터에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 코드, 실, 그리고 트랜스포지션이라는 타이틀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 전시는 박웅교, 이유성, 무스큐키 치앙, 케이트 쿠퍼, 쿨 매거진 국내의 작가 5명을 팀으로 만들어서 늘 문제가 되어왔던, 그러나 최근 더 복잡하게 된 몸에 관한 이야기에 다시 주목한다. 영상, 조각, 사진과 회화, 각기 다른 매체로 작업하는 5명의 팀의 작가들은 현재의 문화 안에서 신체가 재현되는 방식에 대해 재고하고 신체의 한계와 특성을 시각적으로 다시 해석하며 특히 특정 신체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에 개입하고 교란하는 작업을 제시한다. 일민미술관에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내년 2022년 2월 6일까지 이마픽스 21 다른 세대의 여성 작가 3인전이 열리고 있다. 일민미술관은 이마픽스는 국내 미술 현장에서 새롭게 조명할 만한 작가 3인을 선정하여 개인전을 개최하고 예술가가 시대를 읽는 서로 다른 방식을 살피는 일민미술관의 기획 전시이다. 다른 세대의 여성 작가 3인 이은세, 홍승혜, 윤성남을 초대한다. 이번 전시에서 이은세는 PET 필름이나 쇠와 같은 이질적인 재료를 캔버스에 견주고 활용한다. 홍승혜에게 픽션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이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원소다. 윤성남은 어머니 초상 연작을 비롯해 일상 풍경을 그린 미공개 드로잉과 자화상, 생명에 관한 고민을 담아 캔버스 바깥으로 이탈한 2000년대 이후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 소개한다. 다른 세대의 여성 작가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에비뉴엘 갤러리에서는 2021년 10월 3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세계적인 핫 아티스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롯데갤러리 잠실 월드타워 에비뉴엘 6층 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롯데백화점의 창립 42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스트리트 아트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11명이 참여한다. 전시에서 작가 작품들을 통해 공통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문자와 낙서, 대중문화와 캐릭터, 반짝이는 화려한 색채, 리플렉션 등으로 이는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며 화려한 디지털 이미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 미술계의 가장 뜨겁다고 평가받는 라이징 스타들의 작품을 실제로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 작가들의 팬덤을 통해 좋아하는 것에 열광하고 욕망을 드러내는 문화도 살펴볼 수 있다. 아트스페이스 J에서는 11월 16일부터 12월 29일까지 김진희 게이전 Harping You Are All Well 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선보인다. 그녀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작가가 치유의 수단으로서 손으로 행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삶이라는 것은 상처와 치유의 반복 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다. 반복되는 바느질 행위가 내게는 위로와 치유의 행위이며
이것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사회를 따뜻한 마음으로 끌어안는 행위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바느질을 계속한다는 작가 김진희. 그녀가 보내는 1000번의 손짓, 그 안부, 그 마음, 그 온기가 그 누군가에게는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봉산문화회관에서는 10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아트스타 2021 버전 4 유신정전이 열리고 있다. 2011년 유리상자 전시공모 선정작 네 번째 전시로 유리상자 아트센터 2021 버전 4 전에는 유신정 작가의 야생별 와일드스타를 선보인다. 회화를 전공한 작가는 본능적으로 낙서를 하듯 드로잉을 즐기며 이를 통해 이미지를 구성한다. 작가의 야생별은 모든 색을 흡수할 수 있는 은색 펄로 우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도심이 회색 분위기와 함께하는 별이다. 허구의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내면 깊숙이 간직한 자아를 비춰보는 보석 같은 우아한 별이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빛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